프랑스 문화유산 연구자가 한국의 한글박물관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지만 공식 발표와 달리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일본 연구자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문화재청 보건기술팀장이 공개한 놀라운 사실에 두 연구자는 완전히 뒤바뀐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보건기술팀장이 밝힌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들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파리의 차가운 2월 아침, 이자벨 르클레어는 낭트 대학교 도서관에서 박사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학을 전공하는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재는 늘 매력적인 연구 주제였죠. 특히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와 그것을 보존하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문서 보존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동양의 종이와 먹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를 다루는 한국의 기법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교수님, 한국 연구 출장 허가가 나왔어요. 연구실 조교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이자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한글 박물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지도교수 마르셀 뒤부와 박사는 이자벨의 연구 열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출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며 설렘에 가득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자벨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지친 몸을 달래며 샤워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죠.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영어 자막이 나오는 뉴스 채널을 찾아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한글 박물관 화재 발생, 3층과 4층 일부 손실. 화면 속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을 보며 이자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자벨은 황급히 노트북을 켜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박물관이 공사 중이었다는 것, 화재 원인이 조사 중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명확하지 않았죠. 가장 궁금한 것은 소중한 유물들의 안전 여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겪으며 문화재 화재의 참혹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터라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이자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멀리서 온 연구 목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한국의 문화재가 입은 상처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자벨은 호텔 조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죠. 화면 하단에 자막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257점 유물, 모두 안전하게 이전됨. 이자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같은 뉴스를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온 문화재연구소 선임연구원 사토 유이치였죠. 이자벨과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던 사토는 조식당에서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복구 기록 아닐까? 사토는 옆 테이블에 앉은 이자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글 박물관 화재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사토의 영어는 일본식 억양이 강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벨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죠. 네, 저는 프랑스에서 온 문화유산 보존학 연구자입니다. 사토 씨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사토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문화재 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러 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발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사토의 표정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자벨이 궁금해하자 사토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257점이나 되는 유물을 모두 안전하게 옮겼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손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발표는 항상 최소화되죠. 이자벨은 사토의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자벨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토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가보죠. 두 사람은 호텔에서 나와 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사토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표현했죠. 아무리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연기와 열기, 그리고 패닉 상태에서 침착하게 유물을 옮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글박물관에 도착한 이자벨과 사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박물관 외벽에는 아직도 그 흐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3층과 4층 창문 주변으로는 화재의 흔적이 역력했죠. 건물 앞에는 공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크네요. 이자벨이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박물관 건물이었지만 화재가 남긴 상처는 똑같이 참혹했습니다. 외벽의 유리창 몇 개는 완전히 교체 작업 중이었고 내부에서는 복구 공사 소음이 들려왔죠. 사토는 더욱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태로 유물을 다 안전하게 옮겼다고 하니 사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임시로 설치된 안내판이 있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현재 상황과 재개관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안내판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복구 작업 진행 중, 유물 안전 확인 완료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실제로 건물 상태를 보니 정말로 모든 유물이 안전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외벽 손상이 상당해 보였거든요. 저기 보세요. 사토가 건물 측면을 가리켰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네요. 연기만으로도 종이나 직물로 된 유물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사토의 지적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서 연기 손상은 직접적인 화염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박물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피해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후문 쪽으로 가니 소방차가 진입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응급 대응 당시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자벨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사전 계획이 철저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내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사토도 동의하며 두 사람은 박물관 관계자를 찾아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식 발표가 사실인지 아니면 사토의 의심대로 과장된 것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었죠. 이자벨과 사토가 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상황을 문의하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오신 연구자분들이신가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죠.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문화재청 보건기술팀장 백승훈입니다. 백승훈의 등장은 두 연구자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이자벨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죠. 저희는 이번 화재 사건의 문화재 보존 대응 과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의 유물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백승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이 바로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두 분도 함께 참관하시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이자벨과 사토는 놀랐습니다. 공식적인 평가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자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승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토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식 발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화재 상황에서 정말로 모든 유물이 안전했는지. 사토의 직설적인 질문에 백승훈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구심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백승훈의 솔직한 답변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년간 준비해온 비상계획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모든 유물은 사전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평가하는 날입니다.
백승우는 두 사람을 박물관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지나며 설명을 계속했죠.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유물 이전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진행했거든요. 그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백승우는 프로젝터를 켜고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재 발생 당일의 시간대별 대응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죠. 먼저 기본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훈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점은 오전 9시 23분이었습니다. 자동 화재 감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은 9시 24분, 정확히 1분 후였죠.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9시 25분, 그리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 29분이었습니다. 백승우는 각 시간대마다 화면의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자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4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랑스에서는 도심 지역이라 해도 소방대 출동 시간이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백승훈이 답했습니다. 네, 한글 박물관 근처에 소방서가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유물 이전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사토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승훈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설명했죠. 실은 유물 이전은 화재 발생 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시품과 소장품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둔 상태였거든요. 화면에는 유물 이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257점의 유물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 완료율은 100%였고 모든 유물은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전용 보관시설로 옮겨졌죠. 백승훈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전시용 유물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유물 피해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럼 화재 발생 당시 박물관 내부에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백승훈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주로 공사 자재와 임시 사무용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시 케이스와 조명 장비들이 있었죠. 다행히 이런 것들은 모두 교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257점 유물, 화염 위에서 기사회생한 비밀은 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백승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은 바로 철저한 사전 계획이었습니다. 백승훈의 설명이 끝나자 사토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장님, 계획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정확히 실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승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며 답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유물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상당한 손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사토는 화면에 몇 개의 사례를 보여주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2019년 오사카의 한 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초기 발표는 유물 피해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조사 결과 15점의 중요 유물이 연기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자벨은 사토의 지적에 당황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검증은 중요했지만 사토의 접근 방식이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사토 씨, 하지만 여기서는 애초에 유물이 사전에 이전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모든 유물이 완전히 이전되었을까요? 보통 박물관에서는 일부 유물을 전시실에 남겨두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조각품이나 이동이 어려운 설치물들은 말이죠. 백승훈은 사토의 질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다른 박물관들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백승훈이 다시 프로젝터를 조작하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물 이전 과정의 실시간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각 유물의 이전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모든 유물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었고 이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기관의 검증도 받았고요. 사토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실제 보관시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사토의 요구는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백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백승우는 두 연구자를 지하에 위치한 임시 보관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백승훈이 설명했죠. 이곳은 원래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항온항습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화재 방지 시설도 최신 기술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시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세 사람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자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각 유물은 개별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고 디지털 라벨로 상태가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는 보건실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유물 보호 작업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이자벨은 즉시 관심을 보였죠. 정말요? 가능한가요? 백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육용으로 준비된 샘플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자벨이 비상시 유물 포장 과정을 체험해봤습니다. 특수 포장재로 고문서 샘플을 감싸고 충격 방지 박스에 넣는 과정이었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각 유물의 특성에 맞는 포장법이 다르고 온도와 습도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사토도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직접 과정을 경험해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유물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겠네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유물의 위치와 상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각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백승훈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당시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자벨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문화재 보존 현장이 더 이상 수동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네요.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전통적인 보존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사토도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정말로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두 연구자 모두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험 투어가 끝난 후 백승우는 두 연구자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자벨은 감동적인 소감을 털어놓았죠. 한글 박물관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죠. 사토도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토의 솔직한 고백에 백승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자벨은 조용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오늘 경험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는 백승훈에게 보낼 감사 편지를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친애하는 백승훈 팀장님께 처음에는 소문만 듣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과 동료분들의 기술과 철저한 계획이 정말로 문화재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문화재 보존이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능동적인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프랑스에서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감동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토도 비슷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입견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한일 간 문화재 보존 기술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며칠 후 두 연구자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자벨은 낭트 대학교에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을 발표했고, 사토는 일본 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글 박물관은 복구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고, 257점의 유물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화재 복구 과정을 넘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위기는 때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한글 박물관의 사례는 전 세계 박물관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고, 이자벨과 사토 같은 연구자들을 통해 그 경험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그것을 지키는 일 또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